군 지역에서 100원 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진주와 사천에서도 교통복지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100원 또는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논란이 됐던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시는 문화예술도시로 입지를 다진 반면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올해 진주를 달군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이 진주의 경남 서부지사를 개소했습니다. 서부경남과 남부지역 등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사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사업주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후 입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대 입시정보센터장을 통해 올해 수능과 향후 대입 일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 요금 같은 시내버스 정책은 주로 군 지역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내년부터 진주와 사천에서도 비슷한 교통복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더딘 행보를 보여왔던 경남에서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7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경남 최초 100원 버스 운행에 들어간 데 이어 진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육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화에 나섭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만 6세부터 18세까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은 하루 3번까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는 내년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됩니다. 3월, 4월경에 카드를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카드를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고 나서 사천시가 통합 30주년 되는 5월 10일경에 그날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는 운수업체 보조금 규모는 4억 원가량,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경남형 K패스 사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무료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은 3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교통복지 혜택과 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조금 내고 편히 잘 차 타고 다니까 옛날 같지 않고 좋다고 부담이 안 가서 2,700원씩 가장 내다가 지금 1,000원씩 내고 다니까 참 좋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의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 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올해 전체 124일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선 경남 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조례안과 함께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이 의결됐습니다. 두 건 모두 예결위의 심의대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본 예산은 진주 공공배달앱 서비스 종료로 인한 6천만 원 등의 감액과 80개 부대 의견을 채택해 12조 4,730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세출 예산 중 청년농업인 친홍직불제 사업에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47억 7,700만 원을 감액하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등 8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경남도는 예결위의 심사에 동의한다며
현재 전국 혼란에 대응해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우리 경남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제출 예산 대비 220억 원이 감액된 6조 8,037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등의 편성분이 모두 감액된 겁니다. 세출 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24개 사업에 2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 의견으로는 경상남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해야.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나와 예결위 심의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대응을 위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 과제를 위한 여러 예산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남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에. 한편 이날 경남도 의회는 폐회 이후 본회의장에 모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시간. 세 번째로 진주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 입지를 다지는 1년이기도 했지만 한편에선 뜨거운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시가 66개 도시가 속해 있는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장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진주시는 2년의 임기 동안 유네스코 사무국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사와 결과보고 등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진주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국제행사 참가 기회를 늘리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조성 추진 17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10월 축제 기간엔 유등 전시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장으로 활용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설계 변경 과정과 공연 지원 시설 호국마루의 진주성 경관 훼손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루.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뒤 이를 재건하면서 원형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국보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원형 복원을 입증할 설계도와 문건 등이 발견돼 국보 재승격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진주시는 내동면을 제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장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내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 10월은 올해도 화려했습니다.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 7만여 개의 등이 설치됐으며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다만 관광 편의성 향상과 지역 상권 연계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3년 전 출시된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가 지난달 운영을 멈췄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운영업체 누적 적자가 이유였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운영 중단 뒤에도 정상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월 출범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사천에 이어 두 번째로 진주 종합경기장과 중앙지하도 상가,
공영주차장 등 7개의 진주시 시설물에 대한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10여 년 전 무산된 바 있는 진주 사천 행정통합 논의가 조규일 진주시장의 제안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천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진주에선 시민통합 추진위가 출범해 활동에 나서면서 행정통합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진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진주시 본 예산 중 84억 원이 삭감된 1조 7,981억여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6억 원과 망진산 종합안내소 콘텐츠 구축 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또 이날 5분 발언에선 최지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 정지 15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 서부지사가 진주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13일 열린 개소식에는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경남 서부지사는 진주를 비롯해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한편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지금까지는 창원 한 곳에서만 지사가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경남 서부지사가 경남의 서부 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남부 지역까지 11개 시군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들을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열린 사천 에어쇼의 결산총회와 평가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4일간 41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는 7점 만점에 6.3점으로 2년 전 행사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처음 도입된 사전 등록제는 실제 등록 후 방문 비율이 45%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과 숙박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13일 사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지난달 열린 과학영재교육기관 필요성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착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사는 과학영재학교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설립 방향 설정을 위한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우수인재 양성기관 연계를 통한 이공계 우수인재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진주시 햇살 가득 유치원 원아들이 성금 61만여 원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유치원에서 개최한 나눔 장터에서 유아들이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산청군 산청읍 새마을 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읍사무소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B&K 경남은행 삼천포 지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kg, 13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B&K 경남은행 삼천포 지점은 올 한 해 설 복구러미 생필품, 여름철 쿨매트, 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기탁 등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부 경남 지역 교원의 교육보호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 진주 상담실이 확장 이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진양도서관 3층에 있던 진주 상담실을 진주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으로 확장 이전하고 13일 개막식과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그라피 작성, 교권 침해 경험 공유 등이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4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가 산청 실내체육관에서 제27회 아름다운 가정 시상식 및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와 조진상 바르게 살기 운동 산청군 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산청읍 박선우 씨 등 11명에게 아름다운 가정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유공회원 표창과 노래자랑, 체육활동 등이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해수부가 주최한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거제시와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남해군은 읍선소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을 주제로 한 사업계획 우수형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군은 심사위원과 다른 지자체 등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고 득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에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5개 발전소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하동군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을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일자리와 투자 유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999년 창립 이후 25년간 항공기 개발 및 양산 시험 비행에서 무사고를 기록했습니다. KT-1과 초음속 T-50 계열 및 수리온 헬기 등 지금까지 항공기 1288대를 생산한 카이의 무사고 시험 비행 시간은 3만 3천 시간이 넘습니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이 1000회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 25년간 무사고 기록은 해외 항공기 선진국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남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가 기관은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와 남부발전 하동 빗드림본부 등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시군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기업 등입니다. 이들은 법적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2029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2023년 대비 26%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경남도 4H 연합회장이 차세대 농업 경영인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농촌발전 유공 정부포상 행사에서 이 같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산청군 생초면으로 귀농한 정승민 회장은 산청군 최초로 잎들깨 스마트팜 양액 재배를 추진했고 수출용 잎들깨 양액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농가 역할을 하는 등 재배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지난 6일 대망의 2025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성적에 따라서 대입 전략도 달라질 텐데요. 정희정 경남교육청 경남대 정보센터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올해 수능 예년과 비교해서 난이도는 어땠는지 과목별 분석과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다소 쉬웠고 4교시 탐구 과목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는 작년 만점자가 150점이었는데 올해는 139점으로 11점 낮아졌고 수학 표준 점수는 작년 만점자가 148점이었는데 올해는 140점으로 8점이 낮아졌습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2%로 작년 수능 시험보다 1.51% 올랐습니다.
탐구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고려했을 때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진학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을 최근 5년간 실시했던 수능 시험 중 가장 긍정적인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이 있고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출제되길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 있는 수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수시 전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끝난 상황인데요.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또 등록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들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시 모집 합격자는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표현이자 문서 등록입니다. 이때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합격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기존에 등록했던 학교의 예치금을 반환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고요. 간혹 해외여행을 가거나 정시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합격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합격자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시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궁금증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중 접수하는데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올해 수능 표준 점수를 볼 때 1, 2점 차이로 합격되거나 불합격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대학별 정시 점수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본인의 올해 수능 산출 점수로 작년의 입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정시는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군에서 선발할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군을 선택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편 경남교육청에서 올해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신의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입정보센터를 창원과 진주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 진주에는 서부 대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정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에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남 교육 박람회를 하는데 그때도 진학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시 전략을 잘 수립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관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최고 기온도 5도를 밑도는 곳도 있어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영하 2도, 하동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4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후부터 흐리겠고요. 또 제주는 종일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제주도와 삼천포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비교적 맑은 날씨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머물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